자, 진행을 합니다. 자, 무효등기의 유형을 하기 전에 10주차 매일 문제 1번을 보세요. 자, 186조와 187조에 관한 구별 문제. 물권법 총론에서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입니다.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즉 186조를 묻고 있죠. 자, 그러면 1번. 공유 토지의 분할 청구가 판결로 확정. 여기 체크할게요. 여기 보면 판결 제목을 붙이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형성 판결 맞죠, 그죠? 예. 이거 달라고 했어요. 187조. 그다음 신축이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신축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이죠, 그게. 매수는 법률 교정입니까?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죠. 신축자로부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해야죠. 정답 2번. 그 다음 상속 체크하시고, 그 다음 뭐요? 경매 체크하시고, 그 다음 뭐요? 수용이죠. 다 187조다, 그죠? 그래서 2번 신축이라는 단어에 빠지면 안 돼요. 신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입니다. 매수한 경우. 자, 다시 교과서로 옵니다. 자, 무효 등기의 유형은 일단 여기다 체크하시고, 결론. 무효 등기의 유형은 사항난 등기에만 허용이 됩니다. 자, 등기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뭐예요? 몇 번지에 위치하고 뭐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파트는 뭐예요? 표제부. 그다음 뭐예요? 권리관계 변동을 나타내는 파트를 사항난. 소유권 변동은 갖고 소유권 이외의 나머지 제한물권 얼구에 표현합니다. 근데 무효 등기는 그 중에서 뭐예요? 사항난의 등기와 따라서 교과서 밑줄 그을게요. 표제부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표제부 등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죠. 신축 건물의 등기는 뭐예요?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로 유형할 수 없죠, 그죠? 유형할 수 없어요. 자, 무효 등기의 유형을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게 되면 갑을간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 물건이죠. 그 전제되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다, 그죠? 저당권의 소멸은 말소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죠? 자동적으로 187조에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저당권 등기를 말소 창고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내버려 뒀어요. 그 차에 갑을간에 뭐예요? 또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채권은 뭐예요? 담보할 목적으로 앞으로 다시 저당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기존 저당권 등기가 뭐예요?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새로운 이해관계에 등장한 법 없어요. 그러면 쓸데없이 뭐예요? 앞으로 다시 저당권 등기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이미 뭐예요? 소멸했던 기존의 저당권은 뭐예요? 새로운 채권관계 담보를 해서 되살려 쓰자. 이런 뭐예요? 무효 등기의 유형. 따라서 유용 합의절은 뭐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등기부상 없다면은 사항난의 등기는 유형이 허용된다. 그렇게 말하죠. 표제부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줄 정도로만 처리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예. 표제부 등기가 허용된다. 이렇게 써있겠죠, 그죠? 사항난 등기에만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지. 이 부분도 뭐예요? 5개 지문 중에 하나의 지문으로 섞일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물권적 청권 파트에서 기출지문을 풀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논점들이 하나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심화반에서는 이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지문이 이해가 됩니다. 갑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매매는 법률 행위 때문에 법률 행위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등기 안 했습니다. 소유권 취득 못 했죠? 그럼 이자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에 불과하죠, 그죠? 따라서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자는 누구에게만 이전 등기 청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만, 그죠? 갑에게만. 자, 그래서 명갑니다. 따라서
대금 다 완납하고요. 인도봐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뭐요? 매수인은 아직까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만이? 매도인만이 소유자다 그죠? 다만 매수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가지죠 그죠? 점유권을 가집니다. 이해했다면 밑줄 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니은입니다.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여전히 소유자죠. 그때 매도인이 뭐요? 소유권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느냐가 논점입니다. 자, 교과서를 어디를 펴시냐면 359페이지로 갑니다. 359페이지 제1의 조문 213조입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입니까? 매도인이 소유자죠. 현재 그 부동산은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이자에게 뭐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죠. 다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이자가 뭐요?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뭐요? 아직 소유권을 취득 못했지만 매수인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뭐요? 갑은 이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적법한 사용권이기 때문에. 더 나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뭐요? 다시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미등기 상태로 다시 벽에 전매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이자에게 소유권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똑같은 논리예요. 이자가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자는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네. 이자가 뭐야?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이자로부터 뭐야? 다시 이자가 전매를 통해서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매매를 은혜로 뭐야?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같은 논리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갑은 뭐야? 형식적인 소유자라도 뭐야? 어차피 팔았기 때문에 뭐야? 이자는 최종적으로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죠. 그죠? 이자에게 등기를 해주고 그죠? 이자에게 등기가 되면 다시 이자가 이전 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최종적인 권리자가 될 최종적인 소유자가 될 자죠. 그래서 형식적인 소유자라는 이유로 뭐요? 이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심화반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논리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213조. 소유자는, 이자는 형식적으로 아직까지 소유권이 있죠. 그렇지만 이자들은 소유권을 취득 못했지만 적법하게 해당 물건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적법한 매매에 따라서. 매매에 따라서 그 효력으로서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뭐예요? 형식적인 소유자라는 이유로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물건 청구를 매수인 등에는 행사할 수 없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즉 매도인은 뭐예요? 형식적인 소유자임을 이유로 매수인 또는 전득자에게 물건 청구를 뭐예요? 행사하거나 이자들은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따라서 그 점유 사용이 부당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그 점유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죠? 한마디로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뭐예요? 전득자에게 물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없다. 예. 적법한 점유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비슷한 논리가 앞으로 지상권 파트 등에도 계속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요? 이번 회차는 힘들 수 있지만 심화반에서는 이제 쭉 그냥 쉽게 읽힐 정도로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중간 생략 등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도합니다. 그럼 을은 뭐예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하면 첫 번째 취득세, 등록세 무료되어 있죠. 다시 전매합니다. 양도세 무료되어 있죠. 근데 이자가 중간에 싹 빠지고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뭐예요? 최종 매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를 넣습니다. 중간에 싹 빠지죠. 이런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
이와 같은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유효하다면 뭐예요? 이자는 바로 뭐예요? 최초 매도인에게 자신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 해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자, 유효권 판례는 전원의 합의고에 대해 체크할게요. 관계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 그건 뭐예요? 최종 양수 인원. 최종 양수는 뭐예요?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뭐예요? 이와 같은 합의에 토대해서 자신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때 합의는 방법 제한이 없죠. 명시적일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묵시적, 순서적 합의도 가능하다. 반드시 뭐예요? 명시적,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되면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 것은 법인 설립 행위밖에 없다 그죠? 나머지는 방식 제한 없어요. 묵시적 합의, 순차적 합의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 전원 합의가 있으면 뭐예요? 이에 토대해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뭐예요? 직접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해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와 같은 합의가 없으면 뭐예요? 이자는 가백에는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해족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냈으면 그죠? 왜? 이자들께 매매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판례는 저런 합의가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저런 합의가 없으면은 갑에 대해서 병은 직접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해족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제목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그랬죠. 합의가 있어야만. 근데 이 어떤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똑같아요. 네. 즉, 등기 절차상의 하자. 그 다음에 뭐요? 실제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가 현재 권리자의 권리 상태로 뭐예요? 실체에 맞게끔 공시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뭐이다? 유효하죠. 자, 보세요.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죠. 을병 간에 매매가 있었죠. 그죠? 이 같은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한다면 뭐예요? 이제는 어차피 뭐예요? 소유권 취득할 자죠. 그죠? 그러면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한다면은 합의가 없었더라도 뭐요? 이미 이자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발각되면 뭐요? 세금 추징하면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뭐요? 쓸데없이 무효라고 무용한 것을 다시 뭐요?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 저는 합의가 없어서 뭐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었더라도 뭐요? 이미 그 등기가 되었다라면 그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뭐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등기는 유효라는 겁니다. 일단 뭐요? 등기가 되었다면 실체적 이 같은 권리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 발각되면 뭐요? 바로 세금의 추징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좀 깊이 들어갑니다. 자, 제목 밑줄 것이고 채권 양도로 인한 중간 생략 등기 청구. 자, 3번입니다. 교과서의 3번 지문이요. 그 부분 제가 제목을 따로 잡았습니다.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 제목을 적을게요. 제목. 자, 여기 보세요.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뭐야?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죠.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을은 아직까지 소유권자가 아니죠. 채권자입니다.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게 뭐요? 등기를 넘겨달라는 이전 청구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이자가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을로부터 취득했죠. 이를 토대로 뭐요? 자신 앞으로 등기 해주고서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앞서서 이자가 갑에게 이전 등기 해주를 청구하려면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채권 양도는 둘이 합의만으로 끝나죠. 그죠? 갑은 이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런 합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뭐요? 최종 양수 인원, 양도인에게 뭐요? 직접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는 할 수가 없죠.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최종 양수인이 뭐요? 중간자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는 뭐요? 채권 양도 받았더라도 체크할게요. 최초 양도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즉 채권 양도는 뭐요? 자기들 두 명의 합의만으로 끝나죠.
전원 합의가 없죠. 그죠? 전원 합의가 되려면 값도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가 없다면 전원 합의가 없기 때문에 최종 양수인은 뭐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최초 매도인에게 뭐요?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 자,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최종 양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를 원인으로 뭐요? 갑으로부터 자신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뭐요? 전원 합의가 된다. 따라서 을과 병간에 뭐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는 뭐요? 최초 양도인이 동의가 없으면 뭐요? 전원 합의가 없죠. 전원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병은 뭐요? 갑에게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 아직까지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는 본격적으로 안 떴어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에서 각종 시험에 가장 단골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 시험 뭐야? 중요치 않아서 출제 안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뭐야? 우리 시험은 물권법이 본격적으로 출제가 된 역사가 오래 안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서 출제 못한 거예요. 중요치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뭐야? 출제가 되고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기본 논점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자, 그다음. 자, 이제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4번 지문의 교과서 동그라미 4번. 자, 제목 붙이면 뭐요? 중간 매수인의 지위 이렇게 제목 다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이자.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 했죠? 등기하면 소유권자 된다고 하죠. 신분이 채권자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자는 누구에게 채권을 가져요? 갑에게 채권을 가지죠. 자, 그럼 쭉 확인해 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뭐요? 이자는 갑에게 매매를 원하고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줄 것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이 소멸되거나, 그 다음 뭐요? 이자는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줄 의무자죠. 그죠? 따라서 매도인이 그 중간 매수에는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이자는 누구에게 채권을 가지요? 대금 채권을? 병에게 가집니까? 을에게만 가지요? 을에게만 가지죠.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최초 매도인의 중간 매수에는 매매대금 청구 행사가 제한되는 것 아니다. 그죠? 네. 당연한 것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제 노루로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5번 체크할게요. 자, 제목 달려면 이렇게 다시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간에 뭐요? 매매 대금을 인상키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만 엄청나게 유리해요? 이자에게만. 그죠? 보세요. 이자는 뭐요? 취득세도 물지 않고 양도세도 물지 않고 그죠? 엄청난 세금 포탈합니다. 그러면 누가 배가 제일 아프겠어요? 갑이 제일 배가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뭐요? 예전에 그와 같은 조건은 절대로 뭐요? 못 팔겠다 그럽니다. 나도 좀 뭐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을이 뭐요?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던 매매 대금보다 뭐요? 더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다. 자,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우리가 채권법에 배웁니다.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그죠? 그래서 전원 합의가 있으면 이자는 갑에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매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갑은 뭐요? 을과의 약속에 따라서 인상된 매매 대금을 받기 전에는 등기를 넘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점이에요. 자,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했음을 이루 뭐요? 최종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의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앞으로 계속 반복이요. 그죠? 심화반에서는 그냥 설명될 필요 없이 쭉 그냥 읽힙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논점까지 봤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 시험에서 등기 파트가 출제된다면은 등기의 추정력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등기에는 앞선 시간에 봤죠. 그죠? 현행법상 공실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보세요. 현행법상 부동산 등기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하기 어려워요. 후자입니다, 후자. 예. 등기하려면 뭐요?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누가 대신합니까? 국가가 대신해요, 국가가. 국가가 대신합니다. 엄격한 절차 요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죠. 믿을 필요가 없다면 부동산 거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뭐야? 등기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등기는 뭐야? 권리관계를 진실되게 반영할 것이라고 뭐야? 믿음을 주기 때문에 등기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있겠죠. 이게 등기 추정력이요. 그래서 일단 뭐야? 등기가 되었다면 뭐야? 현재 을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부에 뭐야? 기재된 대로 을은 뭐야? 각각 매매를 통해서 뭐야? 적법한 매매에 따라서 자신 앞으로 뭐야? 이전 등기해서 현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야? 취득하고 있는 거로 우리는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 되죠. 이렇게 뭐야? 통용되는 등기의 효력을 등기 추정력이랍니다. 현재 등기가 되어 있다면 뭐야? 그 등기는 명의인에게 뭐야? 기속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거로 뭐야?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 추정력이랍니다. 즉 보세요. 일단 뭐야? 등기가 됐다면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인에게 기속하고죠. 등기에 따라 뭐야?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성립된 거로. 등기부에는 뭐야? 등기 원인을 적도록 되어 있죠. 여기는 등기 원인이 뭐야? 매매죠, 그죠? 매매에 따라서 적법하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을에게 기속된 거로. 등기의 적법 원인. 한마디로 뭐야? 일단 등기가 현재 되어 있다면 뭐야?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뭐야? 그 권리가 그 명인에게 기속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원의 적법도 추정이 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그것은 뭐예요? 똑같은 논리요. 현재 이자 앞으로 뭐예요? 저당권 등기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자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로. 저당권은 왜 등기합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저당권에서 뭐야? 담보되는 채권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추정력을 보면, 일대 추정력 뭐야? 제3자. 나는 등기부를 보고 뭐야? 적법하게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매매에 따라서 넘어간 걸로 취급하면 되죠. 이 같은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많이 떴습니다. 체크할게요. 당사자 간에도. 즉 뭐요? 등기부의 뭐요? 권리 변동에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자, 그러면 추정력은 어떤 이야기예요? 현재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을 스스로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을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가만히 있더라도 이제는 뭐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뭐요? 이를 부정하려면 뭐요? 상대방 당사자인 갑의 뭐요? 그와 같은 원인이 없음을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예, 기억하게 돼요. 당사자 간에 따라서 매매를 원하면 뭐요? 이미 이전 등기가 됐다면은 전 소유 명인이 뭐요? 부인하려면 그 반대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이자 스스로 뭐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했음을 입증할 필요 없죠. 가만히 있더라도 등기에 따라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추정력의 의미죠. 자, 그 다음 200조의 적용 여부 제목 그 부분 5번입니다. 굳이 제목 다신다면 그렇게 제목 다시면 돼요. 그렇게 합니다. 점유 파트에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뭐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점유의 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그죠? 동산에만. 자, 200조는 뭐요? 네, 부동산에는 200조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지금까지 봤어요.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이죠, 그죠? 등기에. 즉 등기 명인이 해당 권리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의 적법 추정하는 200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점유 파트에서 봅니다. 따라서 현재 뭐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하고 그 부동산이 뭐야? 등기 명인이 다르면 누가 부동산의 권리자입니까? 등기 명인이 권리자예요. 점유자가 아니라. 그래서 점유의 적법 추정에 관한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결론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판례를 추정해서 자연히 봐야 되는데, 일단 심화반에서 판례를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 뭐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뭐요?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서 뭐요? 등기 명인에게 해당 권리가 뭐요? 존재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죠, 그죠? 자, 한마디로 뭐요? 일단 뭐요? 우리 시험에 출제됐어요. 전등기 접수 일자 등이 뭐요?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 회복 등기가 뭐요? 이미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기재된 이렇게 동그라시면 돼요. 이미 뭐요? 등기가 됐죠. 회복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 회복 등기는 뭐요? 적법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일단 뭐요? 등기가 되었다면 뭐요?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등기 충격이에요. 자, 우리가 개별 판례들은 우리가 심화반에서 반복할 거예요. 등기 추정력이란 뭐예요? 일단 등기가 등기부에 뭐예요? 일단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서 뭐예요? 이루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보세요. 등기는 혈액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등기부가 화재로 멸실됐어요. 그렇다고 이자는 권리자죠. 그런데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 없죠. 예, 멸실된 등기는 뭐야? 회복시켜야 되겠죠. 근데 회복하려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기존에 등기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공무원이 뭐야? 전 등기 접수일자 다 몰라. 나는 알 수가 없어. 그죠? 불명으로 뭐야? 멸실 회복 등기를 마쳤더라도 일단은 회복 등기가 된 상태죠. 그럼 그 회복 등기가 되었다면 뭐야? 그 회복 등기는 적법하게 뭐야? 된 걸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뭐야? 일단 등기가 등기부에 뭐야?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이 된다. 1번 판례만 일단 확인했어요. 그래서 심화반에서 개별 판례들을 쭉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가등기의 효력합니다. 자,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 논점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가등기 허용범위 이런 거는 쭉 안 볼 겁니다. 거기까지는 뭐요? 중개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뭐요? 부동산 공시법에서 그 부분을 깊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저 가등기는 하나의 문제로 절대 출제될 수 없어요. 예. 전반에 관한 지문 중에 하나의 지문 중으로 섞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지정한다 그죠? 이 상태에서는 채권자에 불과하죠.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압 갑에게 매매에 따라서 뭐요?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 뭐요? 이전 등기 청구의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를 확보할 목적으로죠. 여기다가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그래서 듣고만 말하세요. 이와 같이 가등기는 뭐야? 이와 같은 경우만 가는 채권적 청구권 보호자는 가등기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야?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가등기는 다 이와 같은 목적의 가등기가 아니에요. 그 구경 못 합니다.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등기는 뭐야? 저당권하고 똑같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입니다. 이와 같이 청구권을 보호자는 가등기는 실제 거의 구경이 힘들어요. 자, 이와 같은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 그럼 가등기는 뭐야? 나중에 그에게서 뭐요? 을이 자신 앞으로 본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본등기 순위가 뭐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유일하게 가등기가 가집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요? 이자는 가등기만 했지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본등기, 이전 등기 한 번 없죠.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15년도 1월 10일자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소유자예요. 그래서 벽에 팔고 이전 등기 했습니다. 그럼 병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을이 본등기를 합니다. 19년 1월 10일자에 본등기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전 등기를 요때 됐지만 뭐예요?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올라가 버려요. 그럼 부동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등기는 뭐야? 일물 일건주의 원칙상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소유권 등기가 2개 됐어요. 모순이죠. 근데 누가 순서가 없어요? 의뢰 등기가 순서가 없어져. 그럼 등기 공문이 직권 말소. 여기에 가등기 효력입니다. 즉 순위만 올라가요. 그때 을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느냐? 소유권은 언제 취득합니까? 소유권은 이때 취득합니다. 소유권은 이때 비로소 취득하지만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이에요. 나머지 일체 효력이 없어요. 앞서 등기가 됐다면 등기 명인이 등기된 권리자로 추정됐죠. 이제는 뭐요? 가등기에 따라도 뭐요? 이와 같은 권리를 가등기 명인이 가지고 있는 걸 뭐요? 절대 추정 안 됩니다. 요 효력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출제될 수 있는 거. 본등기를 하기 전에 뭐요? 가등기 자체만은 아무런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뭐요? 체크를 하시고. 가등기된 청구권에 뭐요? 추정 안 됩니다. 추정력 없어요. 가등기는 뭐야? 추정력 인정 안 돼요. 왜 가등기를 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해서 그죠. 그렇잖아? 가등기를 하게 된 이전 등기 청구라는 권리를 뭐야? 가지고 있는 걸로 절대로 뭐야? 추정이 안 됩니다. 앞에서 을이 소유자로 등기됐다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추정됐죠.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뭐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 추정됐습니다. 이자는 이전 등기 청구를 뭐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더라도 뭐야?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절대 추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등기는 뭐야? 추정력이라는 단어가 좀 틀려요. 추정력은 뭐예요? 본등기만 있어요.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매수인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냐는 거예요. 가등기 자체만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자가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배액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는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자에게는 가등기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 못하죠. 그죠? 이자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자, 본등기 후의 효력. 그래서 나중에 뭐야?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본등기 순위가 뭐야? 가등기 순위로 소급해요. 여기 가등기를 하는 목적이에요. 요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는 뭐야?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자, 물권 변동의 시기, 그거 제목 묻혀 보시고.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가등기 시가 아니라 뭐야? 본등기 한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틀다, 그죠? 예. 그 부분요. 순위만 올라갑니다. 그렇게 주의하시고. 그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볼게요. 이 부분도 아직까지 우리가 못 풀어요. 예, 최종적인 시험 당일날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봤던 지문들도 섞여 있어요. 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적 오는 것은 1번. 이거 맞춰야 되죠. 현행법상 등기는 뭐야?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랬죠. 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묵시적 합의 다 된다 그랬죠. 네. 방식 제한 없죠. 그죠? 유일하게 우리 시험 보면서 방식을 구비해야 되는 것은 뭐야? 법인 설립 행위밖에 없어요. 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3번 맞습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허가하고 영내 중간생략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상속 등기 필요 없죠.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일단 뭐요? 등기는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문제없다 그러죠. 따라서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하고 승계 취득자 사이 합의에 직접 뭐야? 승계 취득자 앞으로 이전 등기 잠깐 뭐야? 보존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뭐야? 유효하다 그랬죠. 유효. 자, 동산 물권의 변동으로 갑니다. 자, 동산 물권의 변동은 선의 취득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자, 동산 물권의 변동도 크게 두 가지요. 매매 등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상속 등 뭐요? 법률 규정한 동산 물권의 변동이 있고, 그 다음 뭐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다시 양도인이 뭐요?
권리자인 경우도 있고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밑줄 긋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법정으로 봅니다. 이미 앞서서 한번 188조는 봤어요.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합의 플러스 뭐요? 양수인에게 해당 동산 인도해야 된다 그죠? 인도. 그래서 인도는 직접 뭐요?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그렇지만 양수인이 이미 해당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때는 뭐요? 당사자 합의만으로 인도가 된 걸로 본다 그죠? 이를 간인도. 자,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은 기초반 파트를 참작하세요. 이제는 용어 설명은 이 부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현실의 인도가 원칙입니다. 인도는. 근데 예외적으로 뭐요? 이미 양수인이 해당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양도인과 뭐요?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뭐요? 인도가 된 걸로 된다 그죠? 이를 간이 인도라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만 하나 주의하시면 된다 그러세요. 자, 반대입니다.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대로 뭐요? 합의만으로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가 된 걸로 간주되는 인도 방식은 뭐요? 점유 개정 방식은 인도랍니다. 자, 볼게요. 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원칙으로 뭐요? 등록으로 권리 변동을 공시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동산의 대표물로 설명합니다. 자동차로 보면 뭐요? 제 설명 틀려요. 자동차는 뭐요? 소유권이자 합의 플러스 뭐요? 등록이에요. 등록이지만 여기서는 자동차는 뭐요? 그냥 대표 동산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양수입니다. 사고 팔았다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면 현실적으로 점유를 넘겨줘야 되죠. 이와 같은 방식은 뭐야? 현실의 인도. 그런데 이자가 이미 빌려서 타고 있는 상태예요. 해당 동산을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양수인이. 이때는 뭐야? 양자 합의만으로 뭐야? 인도가 된 걸로 된다 그죠? 이를 간인도. 근데 반대로 이자가 화물차 영업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아주 가난한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큰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이 되는 건 자동차를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팔고 다시 뭐요? 빌려서 계속 영업을 해요. 그럼 팔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도하고 다시 빌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넘겨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양도인이 뭐요?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로만 뭐요? 양수인에게 인도합니다. 이와 같은 인도는 뭐요? 점유 개정 방식 인도. 일정한 경우 이와 같은 점유 개정 방식 인도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갑이 소유자인데 현 상태에서 뭐요? 이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매도코자입니다. 그때는 뭐요?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은 갑은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시면 반환 청구이죠. 이를 뭐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가 된 걸로 됩니다. 이를 반환 청구 양도 방식의 인도. 즉 인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요? 일정한 경우 점유 개정 방식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자, 개념을 합니다. 동산 물건의 양도가 유효하려면은 법률에 의한 동산 물건의 변동이죠. 부동산 물건 변동과 똑같대요. 합의 플러스 뭐요? 인도가 있어야 돼요. 성립 요건주의. 자, 그 다음에 인도는 뭐요? 점유를 양도인으로부터 뭐요? 양수인에게 넘기는 거죠. 점유를 그죠? 현실의 인도, 간인도, 점유 개정, 목적 반사고 양도 방식 인도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점유 개정은 일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주의하시고. 자, 동산 파트에 뜬다면 여기요. 이분 이미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뭐요? 계속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자정은 동사이죠. A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현재 뭐요?
갑이 그 동산인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다. 그때 뭐요?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음을 기하로 을에게 뭐요? 자기 것이냐 판다 그죠. 근데 권리자가 아니죠. 무권리자입니다. 그렇지만 동산거래 안전을 위해서 거래는 뭐요? 매매도 있을 수 있고 교환도 있고 정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때 양수인이 설이 무과실로 뭐요? 거래를 통해서 해당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는 양도인이 뭐요? 무권리자일자도 즉시 양수인이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선의취득제도, 즉 공실력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자, 요건 볼게요. 249조. 평은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고 뭐요? 그 가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자가 뭐요?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근데 점유의 취득에는 네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선의 취득은 점유 개정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점유 개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점유한 경우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데도 뭐요?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250조, 251조는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의의는 설명드리고, 자, 요건 갑니다. 선의 취득을 하려면 뭐요? 물건은 동산이 되고, 동산에 대한 물건은 네 가지가 있죠.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근데 선의 취득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동산 물건 중 거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뭐예요? 소유권과 질권밖에 없죠. 그래서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은 소유권과 질권밖에, 일반적으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뭐예요? 거래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이 아니죠, 그죠? 점유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하는 권리고, 유치권은 뭐예요? 법정이니까 거래를 위한 취득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 물건 중에서는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입니다. 그 다음,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안 되죠, 그죠? 다만, 동산일자도 뭐예요? 점유로서 공시되는 동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동산일자도 등기, 등록, 여기 체크하시면 되죠.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 없다, 그죠? 대표적인 게 뭐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선의 취득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이해하시래요. 민법 총칙에 썼습니다. 금전은 개성이 없죠. 오로지 뭐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가치를 뭐요? 연결하는 매개 수단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금전은 항상 뭐요?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훔쳤든지 빌렸든지 돈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뭐 권리자입니까? 권리자예요? 권리자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뭐요? 그냥 선계 취득이지 선의 취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금전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기 때문에 선의 취득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특징적인 모습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양도인은 무권리자라도 그죠. 다만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권리자지만 점유하고 있을 것. 거기다 체크하시고 점유하고 있을 것. 점유만 하고 있으면 돼요. 점유의 태양은 불문입니다. 점유는 불문. 점유는 뭐요? 원래 점유권 파다 보겠지만 직접 점유가 됐던 자주 점유가 됐던 뭐요? 타주 점유가 됐던 점유의 형태는 불문이에요. 점유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요것도 속일 여지가 있어요. 양도인의 점유는 뭐요? 직접 자주 점유의 하나다. 텐더 그죠? 예. 점유만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양도인이 권리자라면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양도인이 당연히 무권리자라야 됩니다. 자,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하고는 다른 문제는 없어야 돼요. 자, 체크할게요. 양도인이 뭐예요? 제한능력자, 무권대리. 요거는 선의 취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 총칙에 해당 문제입니다. 제한능력자 뭐예요? 무권대리이라면 무권리자가 아니에요. 권리만 있지만, 그죠? 예, 권리는 있지만,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매매 등을 할 수 없을 뿐이고, 이자는 뭐예요? 대리권이라는 권리가 없죠, 그죠? 그럼 민법 총칙의 문제입니다. 선의 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민법 총칙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양수인. 왜 가면 요건?
양수인이 뭐야? 거래를 통해서 해당 동사의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가장 쉬운 질문이에요. 거래가 뭐요? 우리가 대표 아는 거래 요거죠, 그죠? 매매. 경매도 매매 일종이죠, 그죠? 뭐 교환, 정제 등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 그죠? 매매는 성계 취득인데 특정 성계죠. 근데 거래가 아닌 요거예요.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거래 행위가 아니죠, 그죠? 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의 취득할 수 없어요. 즉 선의 취득은 대표적인 게 매매죠, 그죠? 매매, 교환, 정려, 경매도 매매 일종이니까 여지 거래 행위, 특정 성계 취득에만 선의 취득이 가능할 뿐 상속 등은 원인성 아니죠, 그죠? 거래 행위가 아니에요. 상속하고 니꼬로가 뭐야? 합병이죠. 그다음에 포괄 유정도 포괄적 성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래 행위로 위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점유의 이전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뭐야? 거래를 통해서 해당 동사의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점유 취득에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응청구 양도에 의한 취득만 가능할 뿐 체크할게요. 점유 계정에 의한 인도는 선의 취득의 원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선의 취득은 누구를 희생하는 제도요?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시키는 제도죠. 진정한 소유자를 뭐요? 희생시켜서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죠. 근데 뭐요? 점유 계정은 양도전을 통해서 계속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죠. 여기까지 선의 취득을 인정한 것은 너무 진정한 소유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뭐요? 판례와 학설은 양수인의 점유 취득에는 뭐요? 점유 계정에 한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계속요. 동상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뭐요? 무권리자라는 점을 정하는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거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할 것. 자, 그거보다 체크를 하시고 거래 행위는 유효됩니다. 따라서 민법 총칙이요. 따라서 양도인이 뭐요? 제한 능력자다. 또는 뭐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 거죠. 여하튼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뭐요? 거래 행위 자체가 무효 취소가 돼버리죠. 그러면 양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의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양도인이 권리만 없을 뿐 뭐요? 가불간에 매매라는 거래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요? 가불간의 매매가 착오, 사기, 강박, 허위 표시다 그죠. 그럼 무효 취소가 되면 거래 자체가 없던 게 돼버리죠. 그럼 거래 자체가 없던 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해당 동산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없던 게 되니까. 그래서 거래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동산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양수인은 뭐예요? 선의 무과실 평공연하게 해당 동산의 점유를 거래를 통해서 취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다 추정돼요. 197조에서 그죠? 딱 하나 추정 안 되는 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체크를 하시고 설명은 해당 파트에서 반복될 거예요. 따라서 양수인은 다 추정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선의 점유, 평온 공유 점등은 뭐예요? 자신 입장할 필요 없죠. 그냥 추정됩니다. 법에서. 그렇지만 무과실은 추정 안 되기 때문에 무과실은 누가요? 자신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예,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여기 추정력의 의미죠. 자, 효과. 보세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양도인이 가졌던 권리를 양수인이 뭐야? 매매 등을 통해서 이어서 취득한다. 이런 뭐야? 승계취득이죠. 승계취득이 되려면 최소한 양도인이 뭐야? 양도할 권리자야 되죠. 근데 이자가 무권리자입니다. 그럼 승계취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자가 소유권 취득이었어요. 선의취득이고. 그러니까 선의취득은 뭐야? 승계취득이 아니죠. 승계취득이 아니니까 뭐야? 동산거래 안전을 위한 법률 규정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그 원시취득 체크하시고.
성계취득이 아니죠. 그죠?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자는 뭐예요? 법에서 해당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죠. 적법은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이 뭐예요? 부당한 이득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이쪽 것이고, 선의취득자는 원래 물건의 소유자에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죠. 그죠? 당연히 적법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뭐예요? 쉬었다가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에 알아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